오늘 사실 제일 코미디 같은 이 모든 논란보다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그리 친하지 않다고 우기는 이상한 사태가 갑자기 손을 거죠. 그어. 40년 친구 아니면 뭐죠 그러면? 안지 40년 된 사람인 건가? 여기 요 댓글이 제일 웃기네요. 뽀뽀 댓글에 부산 아빠님이 39년직인가? 그걸 몰랐네. 그 생각을 못. 그거를 자꾸 40이라고 우기니까 이제.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마 속창성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그거 왜 안 하냐 매번. 실화입니까? 이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댓글,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사를 진행하는 김기현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네. 자, 잘 지냈습니까? 아 힘들었어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정현욱입니다. 우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네, 작가 이마은입니다. 네, 지난주 안 나왔죠? 죄송합니다. 네, 왜 안 나왔죠 그때? 뭐 다 말씀해 주셨던데. 광장 앵커를 죄송합니다. 하느라 그랬습니다. 임 작가는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일부 멋진 외람이, 진짜 외람이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고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 좋아하지 마. 그게 뭔데? 대들기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재미없어. 재밌는데. 출구 없는데 이걸 또 내가 했냐? 그쵸. 출구 없는 대들기의 매력 느끼셨다면 구조할 해주세요. 네,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 너무 많아. 그런데 바로 내가 진짜 외람이 이 KBS 뉴스 혹은 타사에 외람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기사가 있다. 그런 거를 발굴해 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진짜 외람이 코너 되겠습니다. 정렬게 준비했죠? 어떤 네. 아이템이죠 이번 주? 이거는 진짜 외람돼요. 아 너무 외람돼. 왜냐면 이런 무슨 질문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일요일에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기자회견 이제 관련된 리포트도 있고, 근데 정치부 한승현 기자가 9시 뉴스에 출연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팩트가 하나도 없다.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말로만 설명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예의 바르게. 너무 외람되게. 그러니까 어떤 긴 기자회견 자체를 굉장히 그 추상적인 말의 잔치로 그냥 격화시킨 한마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한수영 기자가 너무 외람됐네요. 네. 보니까. 자, 근데 일단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엔 뭐 의혹이 지금 줄줄줄 오늘도 줄줄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거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크게 보면 그 두 자녀의 입학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의 병역 문제. 어서 많이 보던 문제. 네,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은 두 자녀의 이제 입학.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장, 그러니까 네. 부원장일 때랑 병원장일 때가 겹치는데, 그러니까 딸 아들, 그러니까 누나 동생인가 봐요. 그 정확한 나이 차이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둘 다 경북대학교 의대에 학사 편입을 했어요. 네. 일단 그것만으로도 그쵸. 많은 의구심이 들죠. 그쵸. 아버지가 병원장 혹은 부원장일 때 그 학교에 두 자녀가 다 학사 편입을 했어요. 편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들어가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점수가 짜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편입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차차 얘기하겠지만 지극히 주관적일 것이라 의심되는 또 전형도 있었고, 네. 그 전형조차 조금 더 의심이 가는 상황이 또 생겼었고, 이게 네.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매체에서 날마다 단독을 달고 새로운 팩트들이 발굴이 돼. 그러니까 불과 오늘 지금 화요일인데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한 말들이 지금 보도로 다 만박이 되고 있어. 맞아.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좀 문제가 이게 한 번의 해명으로는 좀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떤 의혹인지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네. 우리 보도도 의미가 있는 보도가 오늘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소개해드리고 인스티즈의 댓글로 복지부 장관 아들 리얼 특히 끝판왕인 게 휴학생이나 졸업생 대상으로 풀타임 알바 자리에 오전공을 듣는 재학생이 들어가서 몇 달 하고 사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넣어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타임으로 알바를 뛰면서 오전공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되냐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전 오전공 힘들어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전공 전공 수업 5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풀타임 알바를 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주 40시간 하는 알바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의대 편입할 때 스펙으로 활용됐는데 이거 가지고도 첫 해에 떨어지니까 뜬금없이 특별 전형이 또 새로 생겼다. 신설됐어. 그리고 신설된 해에 바로 합격했고 유일한 경북대 출신. 경북대 전자과인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의혹을 지금 공부하기 전에 그냥 직관적으로 아빠가 병원장인데 거기 아들 딸이 연달아서 거기 의대에 들어갔다. 그거 자체가 정상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게 뭐 큰 뭐 이를테면 우리가 빅5라고 하는 큰 종합병원이면 뭐 어떻게 이해를 해볼 텐데 경북대 병원은 그 순혈주의가 특히 강해서 거의 의대 교수 160명 중에 128명이 경북대 출신이래요. 경북대 의대 출신이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 기자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 사람들의 정서에도 좀 와닿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일단 딸이 2016년 말에 이제 입학을 했고 학사 편입을 했고 이제 아들은 그때 떨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먼저 딸부터 얘기를 해보면 그 딸의 이제 뭐 의혹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는 부분은 면접이에요. 면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숫자로 낼 수 있는 건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공문서 위조니까 할 수 없고 사문서 위조니까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이건 여기선 약간 야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면접 같은 그런 약간 주관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구술 평가라고 하는데 말로 하는 평가는. 네, 이게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거냐면 고사실을 3개를 이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고사실 3군데를 거쳐서 시험을 그러니까 3개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고사실에는 면접관이 평가위원이 3명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 9명 있는 거죠. 3. 그래서 한 사람당 20점 만점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점을 총 제일 1고사실에서 제일 높은 점수는 몇 점 받겠어 그럼? 20점. 60점이지. 60점. 세 사람이 한 사람씩 20점을 주니까. 그러니까 1, 2, 3 고사실에 다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각 고사실은 60점 만점이야. 한 사람당 20점. 3명이 있어. 60 그럼 다 합치면 이제 180점으로. 네. 근데 이 후보자님의 딸은 1 고사실에선 53점 받았고 2 고사실에선 51점을 받았고 문제의 3 고사실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60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3 고사실의 평가위원이 그러니까 아까 3명 있다 그랬죠. 네. 한 분은 그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이시고 나머지 2분은 논문을 같이 집필했던 사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잘 아는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병수 딸이 왔는데 우리 셋이 면접 본 거잖아. 강병수 딸이 이제 저 대들기 작가에 지원했는데 지원했는데. 다른 작가 이제 후보자들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구술 평가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실제로 해명이 이제 구술 평가라는 게 이게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구술로 보듯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답이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고사실, 이 만점 받은 고사실 말고 1, 2 고사실에서도 다른 수험생이 만점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3 고사실에서는 이 정 후보자 딸만 만점을 받았어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그 다음에 입학할 때는 전에는 없던 전형이 새로 생겼어요. 특별 전형. 네.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30% 뽑기로 한 할당제 같은 네.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딸 입학할 때는 정호영 후보자가 부원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 입학할 땐 병원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병원장 때 새로 생긴 전형으로 아들이 들어온 거야.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오늘 이제 세계일보 단독에
당시 학측에 이제 의대 지역이 이제 30%를 뽑기로 돼 있었는데 아드님 입학할 때는 50%를 뽑았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이제 당시에는 어쨌든 수험생의 어떤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하고 수험 번호가 공개되지 않았다. 근데 그게 맞다면 이건 다 설명이 되죠. 뭐 만점을 받았어도 이게 딸인지 뭐 모르니까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죠. 지인이라면 딸의 얼굴을 알 수 있긴 하지. 하지만 뭐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얼굴, 이름, 수험 번호를 다 노출한 상태로 시험을 봤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수험생이 누구고 수험 번호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특혜를 줄 수가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KBS가 또 오늘, 그러니까 저희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도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요? 지금 이 순간 보도를 아직 안 나갔지. 9시 뉴스 나갈 거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기사로 좀 쓰여진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KBS가 오늘 보도한 정호영 그 후보자의 자녀들 의혹 관련해서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두 자녀의 입시에 관한 말씀을 쭉 의혹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 제일 구체적인 이제 진일보한 보도인 거죠. 그 지금까지 나온 보도 중에 이 채점표를 아예 입수해서 이제 누가 어떻게 점수를 줬나. 그러니까 당시 평가위원들마다 점수를 달리 줬겠지만 그죠? 각자가 어떻게 점수를 줬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한 건데 정 후보자와 평가위원들이 뭐 논문 공저자도 있고 뭐 병원이나 동문회 임원 뭐 이런 사이여서 뭐 충분히 인연이 확인이 되는 사이다 뭐라는 게 있는데 일단 서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면접이라고 이제 뭐 하면 면접에서 이게 주관적인 평가가 오갈 수 있는데 여기서 경북대는 이번 그때 입학할 때 이렇게 200점 총점의 그 서류에서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서류 평가 항목이. 그러니까 의대 편입 시험이 총 500점 만점인데 네. 1단계 전형에서 이제 학사 성적 200점, 그다음에 영어 공인 성적, 그러니까 공인 영어 뭐 토익, 토플 이런 거겠지. 그런 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게 100점. 그러니까 사실 200점짜리 서류 평가 항목이 1단계에서는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항목이 되겠죠. 일단 이 200점짜리 그 서류 전형에서 되게 다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수들은 다 정 후보자와 직간적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냥 뭐 이게 지금 항목마다 뭐 다르겠지만 일단 뭐 이래 20점 만점에 20점, 30점 만점에 29점, 20점 만점에 20점, 20점 만점에 19점, 30점 만점에 28점, 30점 만점에 27점, 20점 만점에 20점, 30점 20점. 얼핏 들어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아니면 만점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이제 점수를 줬던 교수의 평가서를 보니까 이게 뭐 거의 다 만점을 주고 뭐 전공 수영 1점을 깎고 하여튼 뭐 그래서 굉장히 점수를 잘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점수가 총 합 200점 만점에 183점이어서 전체 6등에 해당되는 합격자 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서류 평가 점수가 이 경북대 의대 합격의 당락을 좌우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서류 평가 대상이 학교 성적이나 영어 시험 점수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술서와 함께 제출한 이제 스펙,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입시에서 이제 제일 복잡한 그게 이제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이게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이 보도가 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뭐 특혜를 줬다 이거까지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 그건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한 모르죠. 근데 상당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그 전체 당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서류 전형에서 점수를 높게 줬고 공히 이 6명의 평가위원들이 근데 그 6개 준 그 항목들을 보면은 이게 뭐 그럴 만한 어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은 뭐 취재가 안 됐다고 기사에 나와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좀 지금 또 MBC에서 또 단독 보도를 해가지고 이른 직원들이하고 훈장은 또 병원장이 또 가로챘다. 뭐 이렇게 계속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 일단 그러니까 입학을 그러니까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관적인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그런 전형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이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닐 수 있죠 전혀 뭐 우연히 그때 잘해서. 우연히 그랬을 수 있죠. 삼고사실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뭔가 좀 해명을 하거나 좀 사람들이 뭔가 의혹을 갖는 거가 좀 정상적 이거 뭐 합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 텐데 이게 뭐 범법이냐 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병원장인데 거기에 이제 전자로 다니다가 갑자기 팬입에서 들어가고 근데 거기 교수는 당연히 다 다른 교수를 다 병원장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가위원들이 전체가 뭐 저기 다 인연이 있고 그 경북대 병원의 특성상 굉장히 그 같은 학교 출신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제 지적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누가 누구를 알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 모르죠. 근데 블라인드를 해도 뭐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는 확실한 뭐저 우리가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뭐 그게 안 나오니까. 그 아까 이제 댓글에서 밝혔듯이 아까 이제 오전공이라고 했는데 19학점인가 봐요. 19학점 들으면서 주 40시간 연구소에서 알바를 뛰면서 논문 저자로까지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근데 학점은 4.3. 와.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뭐 열심히 하면 뭐 완전 뭐 그거는 슈퍼맨이야. 본인이 주경야독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주경야독 해서. 저는 그건 이 논란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여기에 쓰신 분인데 아무튼 뭐 이거 이외에도 병역도 얘기도 있죠. FM코리아 댓글 작가님 좀 읽으시죠. FM코리아의 중앙일보 논설위원님이 내가 5년 동안 비염 때문에 쓴 돈만 해도 15만 원은 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영진 아들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척추 협착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이것도 진단서도 또 아버지 병원에서 받았어요. 경북대 병원에서.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병원이 뭐 병원장이고 그러면 거기서 받고 싶겠죠. 저도 뭐 그건 이해는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쓴 돈이 15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척추 협착증이 너무 적게 쓴 거 아닌가. 척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제 관련해서 돈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픈 게 맞냐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또 이제 진단서를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또 5번, 6번 특반판 탈출증이라는 건데 6번 요추는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뼈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네이버에 오리님이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 이렇게 높다고 없는 뼈도 만들어준다고 5년 동안 이 척추 협착증에 쓴 돈이 1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사람들이 이게 아니겠지만 가라 진단서 아니냐. 이 때문에 병역 군대 물론 주변 분들은 얘가 평소에 얼마나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기자들 말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 말하냐라고 뭐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건 우리는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진단서도 이상하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데요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이쪽에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죠. 이 관련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뭐 다시 이제 검사를 받을 용의도 있다고 했죠. 그때 해명 때 국회에서 뭐 병원을 지정해주면.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오늘 또 서울신문에 당시에 이제 아드님이 그 병역 이제 신체 검사 재검을 받을 때 2015년인데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 재학 또는 대학 재학 중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4년제 이때 이제 경북대 전기공학부 4학년이었대요. 경북대 전기공학부는 4년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 예정 혹은 재학 중 이렇게 써야 맞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입을 했다는 거예요. 6년제 대학이 있어요? 의대가 그렇죠. 의대는 그렇지. 이때 아직 공대생이었는데. 근데 왜? 이미 그리고 본인이 편입된 걸로 이 사람이 합격을 한 거는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내가 6년제를 다니면 이 병을 연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년 더 늘어나잖아요. 허위로 기재한 거죠. 군대를 더 늦게 가려고 라는 의심이 들죠. 그죠. 이렇게 확정하면 안 돼요.
확정하지 않았어요. 확정하지 않았어. 들조가 심표였어요. 그러니까 들조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들조 잠은 자다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뭐 병무청은 뭐 당시에 뭐 행정차고 뭐 자료 발급 당시에 뭐 왜 이런 사정이 있었다. 분들의 자녀에게만 이런 행정착오가 나는 걸까?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신체 검사를 뭐 다시 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참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당시에 편입 합격을 해갖고 이제 미리 이렇게 썼나 했는데 그 시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차이 나나요? 2년 가까이 차이 나죠. 2015년에 이렇게 기입을 했으니까 2016년에 이제 딸이 먼저 들어가고 그 이듬해 아들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 이게 보도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입장이 어떻게 나왔겠어? 입장 빨빨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이게 지금 저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의혹이 지금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의혹의 좀 죄질이랄까요? 수준이 물론 그게 다 명쾌하게 해소가 되면 뭐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명쾌하게 해소하려고 기자회견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에? 근데 이제 외람되게 한승현 기자가 뭐 내용이 없다고 말밖에 없다 이렇게 뭐 팩트 없이 말로만 했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승현 기자의 출연 이야기였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마이미라이브스님이 분명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임에도 장관 후보자가 나온 이유들 1. 주변에 너무 흔한 일이라서 심각성을 몰랐던 게 아니겠느냐 2. 대충 무마하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정과 정의 내로남불 같은 걸 다 없애겠다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로 이번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죠. 우리 윤석열 당선자는 그래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런 거를 엄다는 이제 수사하고 없어요. 79인데 이제 압색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고 그 부정의 팩트에는 뭐 저기 도덕성도 포함된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그건 뭐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제일 코미디 같은 이 모든 논란보다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그리 친하지 않다고 우기는 이상한 사태가 갑자기 손을 그어. 그러니까 이게 40년 술친구라고 하고 이게 사실 이렇게 기사를 딱 검색해 보면 이 후보자도 상당히 절친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해요.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40년 술친구 밥을 많이 샀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오늘 저기 당선인 측에서 뭐 배현진 대변인이 그랬지만 40년 지기가 아니라고. 왜 그래? 너무 서운하겠다. 사실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게 이제 너무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이 뭐 한동훈 후보자도 그렇고 또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그분도 그렇고 이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다 친해서 후배든 뭐 저기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뭐 학교 친구든 동생이든 뭐 너무 이렇게 정실 인사 아니냐. 특히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이건 뭐 옛날 학생 때부터 뭐 알았던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오랜 기간 술 친구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낸 이유를 뭐 추정컨대 그렇게까지 친한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친분 관계로 인사를 할 만큼 얘랑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다. 알긴 알았지만 다른 능력을 더 높이 사서 산 거다. 이게 40년 지기가 정도는 아니다. 아니 정호영 검색하면 다 40년 지기만 쫙 떠는데 옛날에.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불행하게도 정호영 후보자가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인터뷰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한쪽이 이제 이거는 장관이 돼도 의리의 문제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호영 그 지명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운할 것 같다. 하지만 뭐 근데 40년 친구 아니면 뭐죠 그러면? 안지 40년 된 사람인 건가? 여기 이 댓글이 제일 웃기네요. 뽀뽀 댓글에 부산 아빠님이 39년직인가? 그걸 몰랐네. 그 생각을 못. 그거를 자꾸 40이라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내년 되면 우리도 나이도 우리 만 나이로 또 하기로 또 통일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40년 차 직이고 만으로 39년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자, 아무튼 내가 부정의 팩트 얘기를 뭐 배현진 그 대변인이 했는데 유튜브 댓글 읽으시죠, 이만 작가. 네, 유튜브 댓글에 문나이트님이 부정의 팩트라 혹시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팩트로 인정되는 건가? 비밀번호 못 풀면 인정 안 되는 팩트. 법원이 얼굴 못 알아보면 인정 안 되는 바로 그 팩트. 자, 그 비밀번호 못 풀면 인정 안 되는 그 팩트라는 게 우리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지 않습니까? 네. 정윤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아침 뉴스 이번에 일주일 오랜만에 하면서 지적을 받은 것 중에 지적받았어요? 그 일주일 그거 대타 뛰었는데 그것도 지적을 해. 야멸차다. 제가 일주일 하는 기간 동안 한동훈 리포트가 많았어요. 한동훈 지명자가 지명이 된 뉴스.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씨가 고소를 했어요. 정윤 기자를. 네,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인이에요. 뭐 특수관계자. 저기 저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 당선이 나고 그 뭐 하여튼 그래서 뉴스가 많은 기간이었는데 하필 또 매일 고소인을 봐야 돼. 복수의 주변인이 그거 할 때 표정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거는 너무 너무 선 넘었다. 사적 표정이 좀 너무 말투와 표정에서 막 드러났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거 주변인들이 그냥 놀리려고 그런 거죠. 아니 그 놀리려고 한 분도 있는데 진지하게 모니터 지적을 받은 그래요.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할 말은 많은데 소송 중이어서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근데 이 후보자 개인의 어떤 의혹의 지금 문제는 이게 한동훈 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뭐 요런 말이 나옵니다. 장제원 당선자한테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호영 문제가 지금 엄청 심각한데 이거 옛날에 너희가 그렇게 비판했던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그때 제기할 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면 이게 더 오히려 증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후보 처리할 생각 있냐?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제원 의원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하죠. 일단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를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자세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뭐 비교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크게 뭉뚱그려 볼 때가 사실 제일 정확할 수 있어요. 조국 전 장관 그 딸에 관한 입시 여러 가지 혐의는 그냥 핵심만 보면 표창장 위조잖아요. 네? 내가 그 스펙 쌓으려고 엄마가 교수인 학교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민 씨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거가 쟁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한 어떤 행사, 뭐 저기 학업의 여러 가지 활동, 그거를 실제로 했네 안 했네의 논란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스펙을 구성하는 뭐 어떤 하나의 그 활동 혹은 뭐 2개, 3개의 활동의 진정성을 따지는 문제와 이거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점수를 몰아줘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점수를 몰아줘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입학을 했거나 갑자기 없던 전형이 생겼는데 거기에 그 수의 대상이 하필이면 그 해에 더 늘어났다거나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의 직접적인 스펙은 그 시험 중에 한 항목인데 여기선 그 시험 결과를 아버지랑 친한 분들이 주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깔끔하게 해소되고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이게 오해였구나 라는 식의 이게 해명이 있으면 이 비교가 좀 부당하죠. 근데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앞에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건 직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죠. 그리고 아닐 거라고 뭐 기대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정확한 워딩이, 그러니까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화를 내면서 앞으로 프레임 하지 말고 검증해라. 입시 이름 실명도 거론했죠. 입시 병역 문제에 있어서 팩트로 밝혀진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 말이 맞으려면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19년으로 돌아가서 조국 전 장관의 막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리고 실제로 기소가 돼서 검찰이 수사해서 피의 사실이 막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랬나요? 장재원 비서실장 말대로라면. 그 뭐 조민 씨 집 앞에 기자들 진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동생 찾아가고 뭐 그런 게 검찰 기소 전에는 야 우리 좀 예단하지 말고 팩트를 기다려보자 그랬었나요? 아니. 지금 불거진 의혹들은 팩트를 제시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를 기자들이 팩트를 어떻게 제시해요?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 이거 기자가 무슨 독심술이에요? 신이에요? 그 병원에 있는 기자가 무슨 또 수사권을 갖고 있어갖고 가서 이거 기록 좀 내놔봐요. 팩트를 제시해야 될 거는 그 당사자예요. 이 당선인 측이에요. 인수위란 말이에요. 화를 버럭내면서 프레임으로 몰아가. 그 프레임 같으면 그걸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이런 프레임이 안 생기죠. 대단히 오만방자하고 국민한테 모욕적인 발언이죠. 이건 팩트로 밝혀진 게 있으면 죄죠. 팩트를 누가 밝혀? 이런 의혹들 이거 찾아보니까 지금 당시의 정황이 이런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이만큼 판 거죠. 그게 언론의 역할이고 그게 과하면 이제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와 또 뭐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의혹으로 몰아가 이건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이런 보도 중에 그런 게 있나 우리가 계속 걸러서 봐야 되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의혹 오늘 단독 보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드라이한 수준이에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단독 보도 아까 소개해드린 것만 봐도 서류를 입수해서 점수를 제시해서 항목이 이게 연관성이 있나? 이 항목이 이게 정성평가 가능한가? 이런 수준의 문제 제기예요. 이거 이상은 못 들어가죠. 그 A 교수, B 교수, C 교수가 우리 취재에 응하지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이상을 밝혀요? 그거는 그 A 교수, B 교수가 밝히거나 후보자가 밝히거나 당사자인 뭐 따님이 밝히거나 따님도 팩트를 모를 수 있고 그렇죠. 본인들도 모를 수 있어요. 네. 어디다 대고 지금 화를 내요. 자신의 신분과 지금 역할을 망각한 아주 오만한 태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련 댓글을 보면요. 제일 많이 달린 게 조국 때만큼만 검증해봐라. 조국 때만큼만 수사하고 니네 언론들 취재해봐라. 뭐 하고 있냐 이런 이제 분들의 말씀이 많은데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덕후 댓글 좀 읽어주시겠어요? 작가님이? 네. 덕후 댓글에 난 이 나라 살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게 뭔지 확실히 깨달았잖아. 또 덕후 댓글에 경북대 총학 뭐하냐? 웹 대자보 쓰고 거리두기 해제하면 25일부터 시위 꼭 해라. 저 먼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있는 일에도 정인이 공정인이 부르짖던 게 경북대 학생들 아니었냐고. 시위 기대할게. 그리고 또 루리앱의 애플 12님은 아니 뭐 조국 사태가 뭔 얘기도 아니고 국짐이고 언론이고 심시한번 소환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현 정부 욕한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장관을 받았네 라고 했어요. 근데 요 자녀 우리나라에서 이 영민 있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병역 뭐 학교 뭐 취업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자녀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건드리면 안 되는 이거 사람들 많이 예민한 이슈인데 이거를 당연히 병원장인데 아들 딸이 둘 다 경북대 의대를 편입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인수위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근데 예를 들어 검증을 했으면 기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검증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원래 검증이라는 거 아닙니까? 장재원 실장이 아까 그 자리에서 이랬어. 마지막에 뭘 더 해야 되냐? 당선인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라고 화를 냈어요. 복지부 장관이 돼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뭐라 그러냐? 그건 너무 뻔뻔한 얘기다. 솔직히 이건 너무한다. 아니 그냥 하면은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돼. 부담을 지면. 근데 이거는 야 어쩌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이 미래가 조금씩 현실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너무 비현실적인 태도 아니에요? 맞아요. 좀 얼마 전까지 해도 그렇게 자식 문제로 그렇게 고개 숙이셨던 분이 아주 지금 이렇게 팩트로 밝혀진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 팩트를 밝히세요 하는 거야 지금. 언론과 국민들은 수사권이 있는 주체가 이제 밝히겠죠. 그래 밝혀야죠. 자, 그래서 정호영 지명자 이슈는 근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MBC에서도 뭐가 나오고 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나와서 우리 회사도 우리 KBS도 계속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이거 보면서 다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한테 검찰과 언론이 좀 너무했다는 건 다 알아.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되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층이나 시사 관심 없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너무 멸문지화했던 게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이런 공감대는 있는데 또 윤석열 당선인을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 그렇게 내로남불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표를 보여주겠다라고 찍으신 분이 계신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게 탕탕탕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니까 놀랬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사실로 밝혀질진 모르겠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후보가 깊이 개입한 이거 후보가 당사자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병원장으로 있는 학교였으니까. 그것도 그냥 입학이 아니라 편입이니까 더 그런 이 뭔가 야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면접 평가위원들이 다 지인이고 다 자기 논문을 같이 썼으면 뭐 절친이지 뭐. 지인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동지죠. 내가 그 당시에 몰입했을 때 그 감정과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이 팩트의 중대성이 분명히 지금 다른데 나는 그때와 지금 어떤 태도를 내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다른 요소가 개입됐건 아니었는지가 딱 지금 비교하기 좋은 사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자들이 계속 한번 달라붙어 볼 테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다른 장관들 후보자들도 문제 있죠. 자, 뽐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별명이 없는 별명님이 성동격서 같다. 이건 오히려 한동훈을 위한 미끼가 아니냐. 검찰선 정호영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 짓고 여기서 막 시끄럽게 하다가 청문회에서 센 거 안 나오면 그냥 우야우야 넘어가고 나중에 그냥 고발 들어온 거는 그냥 뭐 우야 묻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이분은 정호영은 버리고 한동훈은 가져가고 그래서 버린 뒤에 여러 가지 송사는 다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그렇죠. 댓글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원래 첫 카드는 버리는 카드다. 두 번째 카드는 그보다 약하니까 딱 이렇게 되고. 그런 음모론까지야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려고 자꾸 40년직이 아니라 그러나? 손절을. 그래서 그런 그 정도로 아니겠죠. 하겠나라고 믿고 싶은데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부 알바끼는 이번 주는 외람이 특집이에요. 2부에서는요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예요. 유호윤 기자가 나와서 한덕수 부인이 첫 개인전에서 기업의 이제 그림판 얘기 그리고 미국 대사할 때 미국의 대사관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골프 비용 낸 얘기 그리고 또 지금 취재 중인 다른 사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럽 기자 마지막으로 이 정호영 당선자 사태에 대해서 외람된 질문 하나. 한승현 기자한테 또 그런 지적 받지 마시고 기자회견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이죠. 다음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